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 공자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40이면 불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혹. 미혹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40 넘은 분들 아시죠? 네. 미친 듯이 흔들려요. 온통 그냥 토할 것 같아요. 너무 흔들려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른의 자태를 갖추는 나이가 40대부터다. 보통.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도 40대부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만 분명한 거는 요 시기가 까딱 잘못하면 삶에 굉장히 좋은 잔치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잔치가 될 수 있어요. 일명 똥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똥잔치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서로를 원망하다가 서로에게 마치 인생의 똥덩어리를 모두 상대에게 던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40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는 어떤 나이이기도 하는가?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와, 40대가. 그래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40대 후반이 제일 많더라. 여자는 40대 초반이 제일 많더라. 자, 그러면 이혼은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이혼한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이혼하면 좀 그래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아. 지금처럼 최악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 네, 맞아요. 40대가 정말 이혼을 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격도 있고 뭐 세상에 5만 가지 우리가 이혼할 사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역시 돈입니다. 제가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그 상담 사례 이 40대 부부가 다른 문제 다 괜찮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자가 게임을 해요. 아, 그런데 요즘은 게임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소액 결제였던 거예요. 소액 결제가 적을 때는 한 4, 50만 원, 많을 때는 정말 많을 때 25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100만 원 선이 계속 나간 건데 각자 맞벌이를 하니까 또 각자 돈 관리를 하니까 또 공동으로 내야 될 돈만 함께 내서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아내가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 이 남편이 매달 이렇게 나갔다는 걸 아내가 거의 한 1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걸 쭉 살펴봤더니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이 나간 겁니다. 아이고 그 돈을 10년이면 모았으면 그치. 아이고 근데 이게 이 아내 한 400 벌어요. 이 남편 한 250 벌어요. 근데 한 달에 자기 250 버는 것 중에 100만 원을 게임 번으로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 소비가 너무 많아. 아내가 옷을 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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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도 샀다. 그렇게 사놓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불 옷이 없어. 아니,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소비하는 거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 집의 가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무작정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전체 우리 규모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공동가계부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서. 그러나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뭘 써도 괜찮은 그래서 필요한 소비를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만의 용돈 공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용돈을 딱 정해놔서 이 범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또 자식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항상 부딪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훈계에 대해서 좀 분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잘못된 행동이 보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제 혼내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더 아이한테 효과가 커라고 이제 말로 타이르는 방법을 막 유도를 하는데 네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막 보고 있으면은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죠. 저는 되게 어린데 영어를 시켜야 되고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네.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네네.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해주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남편의 의견에 많이 따르는 편인데 그것만은 제가 못 따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집집마다 다 똑같은 얘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교육관이 다 안 맞아요. 무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안 맞아도 최대한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 맞지 않는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정말 고학력자예요.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아빠도 고학력자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외국에서 만나서 들어왔어요. 이 아빠는 자유주의자예요. 엄마는 교육주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학원 쫙 돌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과외 선생님이 그 뒤로 3명이 더 와요. 심지어 아이가 새벽 1시 반까지 과외를 합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겠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분이 다 시간 강사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가지고 아내는 계속 교육을 밀어붙이는 거고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 아이에게도 숨 쉴 구멍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내는 도무지 듣지 않잖아요. 남편은 결국 논의 전혀 하지 않고 학원 다 끊고요. 과외 선생도 한 명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안 오십니까? 너는 왜 학원 안 가니? 아빠가 끊었어. 선생님, 아버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 또 모든 계획을 내 남편이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내가 완전 폭주한 거죠.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남편에게 올라타가지고 남편 목을 졸랐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 아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고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 학원 관련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 어쩌면 그게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학교를 거기밖에 못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최악이다. 그런 거 있죠. 당신 쪽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 그건 사실 우리 아이와 관련된 논외의 이야기예요. 그죠? 경계를 잘 설정할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 문제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또 40대에 또 넘칠 만큼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외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왜 기대돼요? 네. 남의 집 이야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현장에도 외도의 상징이 한 명 있습니다. 외도의 상징이 누구냐? 내 남자의 여자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흔들었죠. 글쎄. 안 된다니까. 안. 그때 당시가 이제 2007년도였거든요. 그때 제 직업은 대학 교수였고요. 한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녀 관계가 굉장히 신비감이 사라지지요. 그러다 보니 그 내 와이프의 친한 친구하고 불륜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극중 얘기예요.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극중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외도가 발생한다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몸의 외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너와 내가 법적으로 서로 합의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종의 오염감을 느껴요. 이 사람이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더럽혀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내가 오염된다는 느낌. 그래서 불결하다. 이런 불결감이 상대방과의 감정도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정서적 외도가 있죠. 정서적 외도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 외도를 넘어서 몸의 외도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외도는 더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관계 우리를 완전히 극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옥이다.
이런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태웁니다. 태우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번의 외도라고 하는 건 단기에 어쩌다가 넘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들어간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이 있고요. 그리고 몰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의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 다음번은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싼 용서.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중독을 서포트해요? 그럼요.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그 술을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동의존자라고 불러요. 공동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교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셔서 오신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요? 바로 이 뒤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네. 주책이지 어떻게 여기를 또 오셨어요. 사실 재영 씨가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넌 나한테 맞으면 죽어. 아니! 얘기를 하잖아.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술도 끊고 이분이 직업이 없었어요.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일해야 된다. 작은 일이라 상관없다. 꾸준히 해라.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은 술도 다 끊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씨 옆에 지금 아내가 계신데 저분은 천사예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변화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끝까지 이 말없는 나의 온도가 있는 이 천사가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재영 씨가 아내를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